형제자매 사이 갈등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형제자매 관계가 어렸을 땐 행복했는데 왜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질까요? 중년의 형제자매 간 갈등, 특히 재산 문제나 부모님 부양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애정이 흔들리는 경험 혹시 공감하시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형제자매 간의 사랑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7가지 실질적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픈 갈등으로 소중한 관계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알지만 지키기 어려운 이 비밀들 함께 살펴보세요. 본문 형제자매 간 관계를 지키기 위한 7가지 비밀. 재산 문제는 비밀로 유지하기. 가족에게 모든 재산 상황을 공개하는 건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재산을 공개하면 질투와 경쟁이 싹트고 관계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재산 문제는 종종 형제자매 간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이나 형제자매 간 경제적 상황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경우 불필요한 경쟁과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생을 돕기 위해 시작된 재정 지원이 점점 커지면서 관계가 악화된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부모님의 재산 문제에 대해 사전에 상의하고 규칙을 정하는 것도 갈등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모든 재산 상황을 공개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재산 문제는 비밀로 유지하기. 재산 문제는 단순한 물질적 문제를 넘어서 관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형제 자매 간의 상속 문제나 재정적 지원 문제를 논의할 때 미리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감정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 상속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를 때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형제 자매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모든 결정을 문서화하여 감정적인 논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문제를 다룰 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족 구성원이 모두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결책 재산 문제는 투명하게 관리하되 모든 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재정적 독립성을 존중하세요. 약점을 형제 자매와 나누지 않기. 어릴 땐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의 약점을 모두 공개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우울증 경험을 동생에게 고백했다가 이를 이용당하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는 어릴 적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였을지라도 성인이 되면서 관계의 본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은 때로는 오히려 신뢰를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우울증 경험을 동생과 공유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이 이를 문제 삼아 관계가 악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이를 드러내는 시점과 대상은 매우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약점을 공유하는 것은 신뢰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 신뢰가 깨질 경우 관계는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개인적 경험은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적절히 선별하여 공유해야 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동생에게 공유했지만 그 후 동생이 이를 다른 가족들과 공유하면서 신뢰가 깨진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훈: 나의 약점은 꼭 필요한 순간에만 드러내세요. 감정의 무게는 스스로 지킬 때 관계가 더 안전해집니다. 가족 문제는 외부에 말하지 않기. 한 가족이 시어머님의 수술비 문제를 외부에서 논의했다가 이야기가 돌고 돌며 가족 간 불신이 커졌습니다. 결국 작은 대화가 큰 상처로 이어졌죠. 가족 문제를 외부에 말하는 순간 작은 갈등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대화로 시작한 이야기라도 다른 가족들에게 전해지면 신뢰가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가족 문제는 외부보다는 가족 내부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는 기록을 남기거나 일기처럼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면 단기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친밀한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에서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친구에게 털어놓은 후 그 이야기가 가족에게 전달되어 오해와 갈등이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며 관계 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가족 내부에서 논의하거나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법: 가족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일기에 적는 방식으로 풀어보세요. 외부로 이야기하는 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간섭하지 않기. 형제 자매 간 자녀 교육 방식의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자녀 교육은 각 가정의 상황과 자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조카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아이에게 이를 강요한다면 결과적으로 자녀의 행복뿐 아니라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조카가 서울대에 합격한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자녀에게 동일한 목표를 강요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행복을 잃었고 형제 자매 간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자녀 교육은 각자의 개성과 환경에 맞춰 진행해야 하며 비교와 강요보다는 존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 상대방의 상황과 관점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지만 다른 가족의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간섭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 자매 간의 교육 철학이나 방식이 다를 경우 조언이 오히려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중요성: 자녀 교육은 부모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비교보단 존중을, 조언보단 격려를 선택하세요. 정치와 종교 문제는 대화에서 제외하기. 가족 모임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로 관계가 단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서로의 신념을 강요하는 순간 애정도 벽에 부딪힙니다. 정치와 종교 문제는 가족 간 대화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주제입니다. 서로의 신념을 강요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사례는 흔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논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가족 모임에서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나 가벼운 추억을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치와 종교 문제는 대화에서 제외하기.
예를 들어 한 가족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결국 연락이 끊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가족 모임에서는 민감한 주제를 피하십시오. 정치와 종교에 대한 논쟁은 관계를 강화하기보다는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팁: 정치와 종교에 대한 논의는 아예 피하세요. 소소한 일상 이야기로 대화를 풍성하게 만드세요. 부모님 부양은 은혜로 접근하기. 부모님 부양 문제로 형제자매 간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흔합니다. 한 가족은 병원비를 나누자는 이야기가 결국 유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님 부양 문제는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나 간병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자칫하면 유산 다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형제간에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법정 소송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부모님 부양을 계산이나 거래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 분담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해결: 부모님 부양은 계산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부부 문제는 비밀로 유지하기. 부부 사이의 문제를 형제자매와 나누면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한 사례에서는 부부의 다툼을 형제에게 공유했다가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를 형제자매와 나누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 간의 문제는 두 사람만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외부에 공유할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갈등 상황을 형제자매와 공유했다가 관계가 더욱 악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이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부부 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칙: 부부 문제는 부부만의 정원처럼 가꾸어야 합니다. 외부 공유는 신중하게 하세요. 이 영상을 구독하시면 더 이상 형제자매 간의 갈등으로 소중한 관계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법, 사랑과 존중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계속 제공해 드릴게요. 저는 환갑을 넘기며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얻은 경험과 상처를 바탕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 가족은 가장 큰 행복이자 가장 큰 어려움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 갈등으로 오랜 시간 힘들었던 일들, 그것을 해결하며 얻은 작은 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은 쉽게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의 행동 하나로 관계의 온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